그 다음에 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청계천 대표 민속놀이 자료 연날리가 삼국시대 신라의 김유신이 반란군을 평정하기 위해서 연을 만들어 이용했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인형을 만들어 불을 붙이고 이를 연에 실어 띄워 별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별이 하늘로 올라간다. 어쨌든 우리는 별도, 해도, 달도, 별도 이렇게 존경하고, 별이 떨어지면 어느 장군이 죽었다고 믿기도 하고, 저 별은 누구의 별, 뭐 이렇게도 믿었던, 또 농사 풍농을 점쳤던 것이 아직도 강릉에는 묘성점이라고 2월 6일 날 음력으로 사천진리이라고 있어요. 강릉 바로 옆에 사천진리 가면 2월 6일 날 그 묘성점을 쳐요. 좀생이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좀생이절이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달을 따라가는데 별들이 뒤에 막 따라가요. 그때쯤이면. 근데 이게 달이 어머니고 이건 새끼들이거든요. 그냥 바짝 쫓아가면 엄마 밥 줘, 배고파 이런 뜻이니까, 이런 뜻이고, 이 뒤로 가면은 떨어져 가면 달을 떨어져 가면은 배부르니까 멀리서 떨어가는 이런 걸로 점치는 거예요. 이런 정법은 뭐 꼭 강릉만 있었던 게 아니라 충청도도 있고 다 있어요. 전국적인데 제가 북한도 두만강변에 민속조사를 갔는데 거기 있는 그 조추원에서 온 분이에요. 그분은 왜 도망왔냐? 이웃집 자기 친구가 있는데 정신대 면장딸인데 걔는 안 가지. 똑같은 나이인데 이 할머니는 정신대옥에 뽑힌 거야. 그러니까 막 그냥 북한도 도망가는 거예요. 가서 그냥 공산주의자가 돼가지고 이런 분이던데, 근데 그 동네는 그분이 가서 별점친 대로만 하면 다 그냥 맞는데요. 그래서 그럼 무슨 점입니까? 그랬더니 이 바로 이 묘성점, 좀생이점법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논농사가 될 것이다. 올해는 밭농사 하세요. 그러면 그대로 하면 지금까지 몇십 년을 자기 한 대로 했는데 맞더라 하는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별을 보고 달을 보고 이렇게 정을 치는 민족입니다. 우리는 정동진 가서 우리가 한 해의 첫 해를 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바로 그 장소가 이 광원다리 내거리에서 아마 정동이 정동진이죠. 광화문 내거리를 정점으로 해서 정동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해를 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기에 중심되고 정동이 바로 저쪽이 강릉의 그쪽이고 해를 바라보는 것이 그렇게 소원이었던 민족. 그러니까 영일만이 있고 이렇게 해와 관계된 게 많죠. 이런 민족이 우리에게는 많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표교 다리에서도 달 먹으러 가고 궁중의 비빈이 88번 이렇게 해야만 애를 못 가지면 흡월정 민속이라는 말이 있어요. 흡 마신다. 달의 정기를 마신다. 흡월정 정기를 마시는 거예요. 그 88번을 하면 좋대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하면은 아이를 갖게 비빈들이 애가 없을 때는 비원 거기 조금 높은 그쪽에 올라가서 마시는 거야. 먹는 거야. 그게 우리 서울에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궁중에서. 그러면 정동진 광화문에서 거기까지 그 정동 여러분들이 갔을 때 그냥 좋다 이렇게 마십니까?
하시면 뭘 하셨어요 그동안에? 그것도 급 일정을 해야 돼요. 이걸 딱 걸고 잡수셔야죠. 저는 그쪽에서 조사하면서 삼눈을 안다거나 이런 분들이 동해안에 이렇게 제가 조사를 새벽에 나가보면 자기 며느리 삼눈 알려는 할머니가 이쪽이 동지역이라면은 자기가 이 기로다가 이 눈을 이렇게 해줘요. 더듬어주고 이렇게 해주면서 해가 뜰 때입니다. 저기 해가 뜨면 그때 나가요. 그때 뜰 때 입을 딱 벌려라. 시야가 딱 해서 먹으라고 해요. 벌려서 그 떠오르는 해를 먹는 그 밀정이죠. 그게 그 밀정이요. 그 월정이라는 거예요. 월정을 하면은 애를 가질 수도 있고 뭐 이런 민족 이런 것이 우리 서울에도 있었고 전국에 다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잊고 살았던 것이에요. 그런 민속이 같은 고래도 우리가 동해안에 가서 또 해돋이를 본다면 그냥 좋아만 하지 말고 먹는 의식도 하는 게 좋다. 하는 거죠. 달과 또 이런 해와 별을 그만큼 숭상했기 때문에 그들이 신적 어떤 존재로 여겼던 데서는 민속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대개는 보름을 전후로 해서 이렇게 민속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민속의 3대 축제는 계절적으로 보면 어딜까? 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추석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세 개를 들으려면 어떤 것이 들을까요? 동기라고도 하셨어요. 단오. 네, 그렇게 맞습니다. 최남 선생님도 틀렸어요. 한식을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그 한식 우리 민족 사고가 아닙니다. 네, 그거 틀렸고요. 우리는 할머니들 아무리 무식한 할머니 여쭤보세요. 아침은 설이요, 점심은 단오요, 저녁은 추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재직이 가난해도 이거 북한도서도 그래. 저 연변에 있는 그분들도 이 삼분법적인 사고는 꼭 가지고 있어. 자기가 조상이 저기 계신데 재직이 그냥 떡도 못해요. 떡도 만들 수가 없다 했는데 밀가루를 떡 만들어서 그냥 갖다 모시는데 설하고 추석은 꼭 가서 모신대요. 그런데 형편의 한편이 어떻게 해요? 단오는 결하는 거야. 빠지더라도 단오 때 못 가더라도 설과 추석은 꼭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법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를 모실 때도 점심은 아주 찌질하게 가난할 때 꼭 상식으로 올려야 할 것은 아침하고 저녁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법대 맞아요. 그 가난하면은 점심을 못 해드릴 정도로 하면은 그럼 저녁을 못 잡수시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가난해도 아침과 저녁은 드시게 하고 결한다면 빠진다면 점심을 빠지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사고법입니다. 그러니까 추석 명절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사고법이 우리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몰라도 여기에다가 대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설에 입는 신성 공간의 옷을 갖다 빔이라고 합니다. 빔. 그럼 빔은 그러죠. 설빔, 단오빔, 추석빔 그러죠. 그 말을 있죠. 단오빔이라는 말도 많이 해요. 그런데 딴 데는 빔이라는 말 별로 안 써요. 그것만 봐도 신성 공간이 바로 단오였다는 걸 알 수 있고, 여러분들 매점 때
개성에서 거기도 단어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걸 그 단원제를 하는데 개성에서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나타난 몇천 명의 군중이 몇천 명은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많은 분들이 전부 돕고 있고 한 번도 다른 생각이 없어.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대리민족이고 신성공간이 있는 그 옷을 입고 예의에 참석하는 이런 모습, 이 단원하고 어떤 분은 단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은 그게 또 큰 축제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강릉 단원제가 유네스코에 등재됐고 지금 전라도는 법성포 있어요. 법성포 거기 유명합니다. 거기도 한번 가보세요. 혹시 안 가보셨으면. 그리고 저기 경상도 또 뺄 수 없죠. 경산 대구 옆에 경산 또 거기는 한장군 축제가 있어가지고 거기도 대단해요. 그러니까 신화가 있어요. 어떤 축제가 되려면 신화가 있고 놀이가 있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강릉 같으면은 김일신 장군이 산신이야. 범일국사신이 바로 선왕신이야. 또 12신이 있어. 김이사부 장군도 있죠. 동해안을 지키고 일본을 막아줬던 김이사부 장군. 뭐 이런 분들이 우리 민족의 조상 중에서 우리를 보호해줬던 분이 누구냐? 이런 분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점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 이분이 선왕으로 모셔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미신이 아니에요. 이 무속도 전부 미신이 아니라 조상 숭배에 있면서도 그 조상 중에서 제일 공을 많이 했던 분. 네. 이 강릉 같으면 지금 이분이 뜨고 있어요. 이게 두 번째로는 1, 2집이 나왔는데, 3집까지 나오는데, 이제 새롭게 태어난 천년의 꿈이